죽음의 절벽을 타는 여인. 수만 마리 벌떼의 공격. 손에서 피가 흐르는 순간. 놓으면 안 돼. 아이들이 기다린다. 한 숟가락에 5푼. 하루 한 끼 보리죽. 그렇게 모은 돈이 단 한 냥. 하지만 10년 후, 그 한 냥은 1000냥이 되었고, 거지 소녀는 조선 3대 거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20마지기 기름진 땅을 버리고 5마지기 돌산을 택한 덕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산에서 덕이는 2개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버려진 왕자와 거상의 아들, 또 하나는 천년 묵은 바위 틈의 석청. 목숨을 걸고 그 석청을 손에 넣으려는 덕이의 사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덕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 허리춤에 박힌 검은 바위 틈새에서 흘러내리는 저 끈적하고 황금빛이 도는 액체. 그것은 산삼보다 귀하다는 천연 석청이었어요. 하지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석청이 있는 곳은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천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험한 곳이었고, 무엇보다 수만 마리의 야생벌들이 시커먼 구름처럼 입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덕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덕이는 달랐어요. 그녀의 등 뒤에는 굶주린 새끼 2마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굶어 죽나? 벌에 쏘여 죽나? 떨어져 죽나? 꿈의 한 가지다. 저걸 따면 우리 새끼들 쌀밥에 고기국 먹일 수 있다. 덕이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칡넝쿨을 끊어다가 동아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덕이는 칡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윙윙 윙윙 마이너스. 벌들의 날갯짓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어요. 덕이가 바위 틈에 다가가자 성난 벌떼가 덕이의 얼굴과 팔다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이었어요. 눈두덩이가 부어올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었어요. 손을 놓으면 끝이다. 놓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기다린다. 덕이는 온몸이 벌에 쏘여 퉁퉁 부은 손으로 석청을 가득 퍼담았습니다. 동이 하나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칡줄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지요.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덕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벌에 쏘여 부어 올랐고 손은 피범벅이었어요. 하지만 덕이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됐다. 이걸로 우리 새끼들 쌀밥 먹일 수 있다. 그렇게 덕이는 석청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남았어요. 이 석청을 어떻게 팔아야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덕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2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승업이가 덕이의 손을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니, 손이,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덕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 아픔으로 너희를 쌀밥 먹일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더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이 안에 석청을 보여주었지요. 승업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석청이다. 한양에서는 한 동이에 은자 5냥을 받는다던데. 은자 5냥. 평소 같으면 쌀 5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승업이는 석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진한 단맛과 함께 쌉싸름한 약초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승업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팔면 안 돼요. 응? 무슨 소리냐? 승업이는 주판을 튕기며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한 동이에 5냥이면 우리가 1년 먹을 쌀값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걸 가공해서 팔면 10배, 아니 20배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가공? 어떻게?
승업이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콩나물에 섞는 거예요. 석청 콩나물. 복동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서당에서 들었는데 한양 양반들은 약재 들어간 음식에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석청이 들어간 콩나물이라고 하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덕이는 놀라워했습니다. 고작 6살, 10살짜리가 이런 장사 수완을 보이다니. 좋다. 그럼 우리 석청 콩나물을 만들어 보자. 그날부터 덕이네 가족은 밤낮으로 콩나물을 길렀어요. 석청을 물에 조금씩 섞어 콩나물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키운 콩나물은 보통 콩나물보다 굵고 싱싱했으며 은은한 단맛이 났어요. 승업이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격을 정해야죠. 보통 콩나물은 한 주먹에 1푼. 우리 석청 콩나물은 한 주먹에 5푼. 덕이가 놀라 물었어요. 5배나? 그렇게 비싸면 누가 사겠느냐? 승업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장사는요. 싸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귀하게 파는 거예요. 돌산 석청 콩나물이라고 소문을 내면 한양 양반들이 줄을 서서 살 겁니다. 과연 승업이의 예언대로였어요. 덕이가 장터에 석청 콩나물을 내놓자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콩나물이 한 주먹에 5푼? 미쳤구만. 하지만 한 양반이 호기심에 사서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이게 뭐냐? 콩나물에서 약초 냄새가 나고 단맛이 나다니.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돌산덕인의 석청 콩나물은 먹으면 기운이 솟는다더라. 병든 사람도 낫게 한다더라. 일주일 만에 덕인의 콩나물은 동이 났어요. 덕이는 그날 벌어들인 돈을 세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달치를 하루에 번 게냐? 승업이가 주판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장에서는 한 주먹에 10푼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살 거예요. 귀하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 한 양으로 시작한 콩나물 장사. 1년 후 10양이 되었어요. 3년 후 100양, 10년 후 1000양이 되었습니다. 승업이는 어느새 16살 청년이 되었고 복동이는 20살이 되었어요. 덕이네는 이제 돌산의 가난한 식구가 아니라 평안도에서 소문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삶이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 승업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콩나물을 돌보았습니다. 한 숟가락에 5푼이다. 흘리면 이자 붙는다. 덕이가 가르친 그 말을 잊지 않았지요. 복동이는 여전히 다리를 쓸 수 없었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세상 이치를 배워나갔어요. 그는 특히 법률과 행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답니다. 덕이는 두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그래, 잘 크고 있구나. 이제 조금만 더 크면 너희를 버린 세상에 복수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험악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양에서 조대감이라는 권력자가 내려온다더라. 그 양반이 이 지방 땅을 다 사들인데 거부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던데. 덕이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산 아래로 호화로운 가마가 올라왔어요. 가마에서 내린 건 비단 옷을 입은 늙은 양반, 바로 한양의 권력자 조대감이었습니다. 조대감은 덕인의 움막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허허, 이런 누추한 곳에서 석청 콩나물을 만든단 말이지? 소문은 참 대단하던데. 보잘것없구만. 덕이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대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조 대감이 부채를 펴며 말했어요. 내가 이 지방 땅을 다 사들이고 있네. 자네 돌산도 팔게. 저희 돌산은 팔 수 없습니다. 조 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팔 수 없다고? 내가 은자 1000양을 준다는데? 은자 1000양.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승업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죄송하지만 이 돌산은 우리에게 천냥보다 귀한 곳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조 대감은 승업이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계집애도 아니고 사내가 장사를 한다고? 그것도 콩나물 장사를? 조 대감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 안 판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명심해라. 나를 거역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게 될 것이다. 조 대감이 돌아간 후 덕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승업아, 저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승업이가 주판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는 법대로 장사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어요. 저 양반이 아무리 권력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업이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조 대감은 권력만 가진 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수를 쓸 줄 아는 악당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덕인의 콩나물 밭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나타나 콩나물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승업이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에서 관리가 찾아온 겁니다. 덕이, 너를 체포한다. 무슨 죄로 저를 잡으십니까? 관리가 문서를 펼쳐 보였어요. 조 대감께서 너에게 은자 1000냥을 빌려주셨는데 갚지 않았다는 고소장이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조 대감에게 한 푼도 빌린 적 없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서에는 덕이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위조된 것이었지만 덕이는 그를 몰라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덕이는 그 자리에서 잡혀갔습니다. 승업이와 복동이가 울부짖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했는데 조작된 문서 하나로 모든 걸 빼앗기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승업이는 주먹을 꽉 쥐며 맹세했어요. 10년이 걸려도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고 조 대감을 무너뜨리겠다. 과연 거지 소년이 한양 최고의 권력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버려진 왕자 복동이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조선이 뒤집힙니다. 다음 3부에서는 통쾌한 복수와 감동의 재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3부를 클릭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오늘 2부 어떠셨나요? 승업이의 천재적인 장사 수완 보셨죠? 하지만 악당 조 대감이 모든 걸 망쳐놓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승업아 힘내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3부 마지막 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